관련 내용을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시죠. 양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기자 얘기도 들어보고 인근 주민의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다. 어려운 사고다? 어려운 사고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런 총기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저도 예비군 훈련 간 지가 좀 오래돼서 최근에 어떤가 좀 알아봤더니 최근엔 총기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대가 있으면 거기 엎드려 보통 쏴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이렇게 그 앞에 거치대 쪽에 총을 이제 고정을 해놓고 그래서 걸쇠로 걸어서 총을 못 빠져나오게 하거나 혹은 쇠사슬로 걸거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꺼내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대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 인원 자체가 이 예비군 훈련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사전에 이런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어려운 사고잖아요.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이 사격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예비군 훈련이 동원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에서는 지역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동원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2박 3일을 자고 나오는 훈련이고요. 근데 동원 예비군 훈련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총기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0점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 예비군 훈련 들어가면 총 9발을 발사합니다. 9발을요? 9발. 그래서 3발을 0점 사격을 하고 나머지 6발을 기록 사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여기는 동원 훈련 들어가는 인원들이 아니라 그 이제 동원 훈련에 못 들어가는 인원 혹은 안 들어가는 인원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일을 훈련 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5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사격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에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요. 근데 이 사격 들어갈 때 이 동원 훈련과 달리 여기는 총들이 아까 설명했지만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총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걸려 있어서 거치되어 있는 총입니다. 그래서 이 총기 같은 경우는 다 이미 0점을 잡아놓은 총입니다. 그럼 예비군들은 여기에 가서 6발만 가지고 기록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예비군에게 주어진 총탄은 6발입니다. 6발을 들고 이제 사격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사상자를 지금 해보면 5명 아닙니까? 2명 지금 돌아가시고 지금 3명 다치시고 혼자는 또 자살을 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마 사망이 자살 포함한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5발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건데 6발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자체가 쇠사슬에 걸려 있는 것을 어떻게 돌려서 사람한테 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엎드려 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가면은 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로가 한 10사로 정도가 넘는 사로에서 한 10명이 이제 동시에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탄을 지급을 하면 그 탄을 받고 그다음에 절대로 그 앞에서 이제 하는 그 교관이 예를 들어서 삽탄을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 삽탄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삽탄하고 난 다음에도 장전을 해야지 장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을 받자마자 이걸 해가 꺼내서 쐈다. 이거는 하여튼 뭔가 그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은 다 취해져 있었는데 그 특정한 그 사수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예비군이 뭔가 딴짓을 해서 그걸 뭐 쇠사슬을 끊었다거나 혹은 이걸 해체하는 방법을 알아서 해체를 하고 그 탄을 받자마자 뭔가 삽탄을 한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탄약이 어느 정도 몇 발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K2 소총에는 원래 30발들이 탄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30발을 이제 넣고 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비군들이 와서 내 기록이 얼마다는 기록을 아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줄 때 6발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발을 가지고 아마 이제 난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6발을 가지고 난사를 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발수가 몇 발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 몇 발이 안 되는데 그 6발을 가지고 5명의 지금 사상자가 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거의 한 명에 대해서 거의 조준 사격식으로 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 증언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거기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규칙적이라는 것은 한번 총소리가 빵 나면 빠바바방 하면서 이제 동시에 나는 걸 그걸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총소리가 다다다다당 하면서 이렇게 나고 딴 총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네. 유별났다고 느끼셨을 네네. 겁니다. 예.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예비군들은 사격이 불가능한 상태, 이미 사격을 마쳤거나 혹은 이 사격 직전에 뭐 삽탄하기 전에 이런 상태. 그런데 여기서 이 예비군은 이제 그거 총기를 6발인가 5발 정도를 네. 사격을 한 거겠죠. 예. 지금 이유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총기를 난사한 그 이유 좀 예비군 훈련 도중에 좀 이 난사한 그 가해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다거나 뭐 이런 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총기 사건이 어떻게 나날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대부분 총기 사건이 나면은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어떤 엽총 사고 올 초에 많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자기가 울분이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엽총을 가져가서 난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격을 하는 대상은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해를 가한 대상을 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 임병장 사건의 경우에도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 사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혹은 이제 뭐 총기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총을 자기 마음대로 그 시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건 딱 들어와서 사격하는 한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뭔가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또 해외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총기 난사 사건 굉장히 많이 나졌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날 때는 보면 대부분 뭐냐면은 학교 가서 이렇게 자기 괴롭혔던 친구들한테 난사하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 전 직장에 가서 불만 있는 사람한테 난사하거나 원한이나 앙심이 있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일단은 거기 이렇게 총을 맞으신 분들이 혹시 원한이나 앙숙 관계가 있는 건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유일하게 민간인이 총기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서 뭔가 자살을 하는데 나 혼자 죽기 싫으니 주변 사람들 죽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 약간 좀 이런 그 묻지마 범죄 난사식의 가능성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사고를 일으킨 분이 과연 어떤 그 심리 상태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이라도 이 사격훈련, 예비군 사격훈련은 중지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한번 이제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이 사격 시설 자체가 그렇게 시건이 제대로 돼 있고 총기를 한 분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다른 훈련장도 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이유 때문에 무조건 훈련을 중지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뭐 하여튼 그렇다고 대충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후에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군 내에서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GOP 총기 난사 사건도 그랬고요. 여기에선 좀 이 정신력에 문제가 있었던 관심병사들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예비군 훈련을 보면 좀 민간인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민간인들의 정신력까지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큰 구멍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군 내에서 사고가 나면은 지휘관이 다 관리하는 인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책임 있게 지휘관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비군 인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1년에 뭐 한 예를 들어서 2박 3일 혹은 5일 이렇게 나가서 훈련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신상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총을 맡긴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어떤 국가의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총을 맡긴다는 의미는 결국 그렇게 이 예비군에게 총을 맡길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어떤 예비군 관리가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비군들은 보통 이제 동대나 면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실제 이제 그걸 관리하는 이제 뭐 동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병사들이 있는데 인원은 작습니다. 물론 뭐 심지어 뭐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도 대부분인데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미리 위협되는 부분 혹 좀 이 예비군의 어떤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거나 보통 이게 훈련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해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네. 예비군 분야가 네, 참 그렇게 어려운 것 뭐 같아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줍니다. 굉장히 인원도 적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해라라고 네. 하는 것은 실제 그런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대책만 요구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약간 좀 무색하긴 합니다만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결국은 일단 그 총기 관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부대에 분명히 어떤 과실이 있다. 시건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해당 부대장이나 예. 그 관리 시설 담당자에게 분명히 책임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예비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비군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네. 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상황 아닙니까? 예. 공무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라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사고가 네네. 났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맞습니다. 정말 저도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겠죠, 충분히. 네.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이 어쨌거나 군에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예. 앞으로 예비군들도 조금 더 들어와서 더 자신 있게 훈련을 하고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 뭐 예비군 훈련소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비군 들어와서 총기 난사한 건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처음으로 알고 네. 있고요. 예. 이전에도 뭐 총기 난사 사건이 부대 같은 데서 있기는 했지만은 이게 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저는 좀 갑갑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비군이라고 하면 대부분 예비역 병장들입니다. 다 군 생활을 웬만큼 다 잘하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총기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말도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자기 할 거나 이렇게 그 어떤 동기부여만 잘 되면 하고 나가는 그런 네.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장에서 통제가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격장 안의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우리 일반 병사들이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엄숙하고 통제가 잘 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언감생심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했을 텐데 예. 혹시라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사실 예비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면은 이제 예비군들 그 하는 그 교관이나 조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조교들은 대부분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우리 예비역들은 다 뭐 예비역 병장들이니까 네. 병사들은 상병도 있고 뭐 일병도 있고 심지어는 이병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뭐라고 하다 보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군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기 있는 조교들이 선배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시정을 요구하면은 또 말을 잘 안 듣는 예비군의 경우에는 뭐 국방부에 민원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대 통제에 잘 안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대 통제 권한을 좀 법적으로도 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민간인이라고 하셔도 군 부대 안에 들어오고 여기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그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접해야 될 거는 확실히 대접을 해주고 네. 통제에 따라야 될 건 확실히 따르게 해주는 이런 분위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권한을 생각합니다. 부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사건 이외에도 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내에서 예비군 훈련소에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뭐 이 수류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실제 수류탄을 안 던지고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던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관 자체가 이 어떤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던지는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거를 분해해서 여기서 터지면 다칩니다. 네네. 근데 막 그런 거를 통제 안 따르고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장난치듯 놀다가 막 거의 손이 막 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또 예비군부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점토가 터지게 되는 그런 연습용 수류탄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급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예비군 훈련을 잘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통제를 잘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부대의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3명 중에 1명이 응급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꼭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양옥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